지금 상황에서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9.8%에 그리고 홍보비, 광고비, 뭐 우리 가게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면 한 10% 또 빠지고 배달 대행료 또 빠지고 최소 35% 빠지고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너무 낮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 25%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10% 남기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돈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돈박푸드 대표 36살 박형규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정도 IT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카페를 창업을 했었는데 카페는 쫄딱 망했습니다. 카페 망하고서 냠냠족발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박집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연봉 협상을 했을 때 그때 연봉 6천만 원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만심에 이 정도면은 수입차를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BMW를 샀습니다. 중고를. 친한 형님의 권유로 수입차 동호회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40명 중에 저랑 쿠팡 다니는 형 딱 2명 빼고 나머지 다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벌려면 자영업 아니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만두고 나와서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유행 타는 브랜드였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안마 의자를 갖다 놓고서 마사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커피를 드시는 그런 형태였는데, 초반에 안마 의자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손님들이 신기해서 많이 찾아오시고 하셨는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우나에도 들어가고 뭐 모텔에도 들어가고 헬스장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발길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코로나 때 당시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배달 시장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배달로 인해서 월 매출 1억 이상 나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힘든 시기에 저 혼자 잘 되다 보니까 가맹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9.8%에 홍보비, 광고비, 뭐 우리 가게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면 한 10% 또 빠지고 배달 대행료 또 빠지고 최소 35% 빠지고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너무 낮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 25%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10% 남기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들 4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패라는 단어를 몰랐었고요. 삼겹살을 진짜 얇게 썰어서 좀 최대한 저렴하게 팔아서 손님들한테 대신 뭐 주류나 음료에서 마진을 좀 남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박집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유행은 최장 길어야 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진짜 한 최소 10년 동안 계속 잘 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10년 동안 대박집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박집처럼 정말 손님들한테 착한 금액에 음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만든다면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돈차돌박이라는 부위를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를 손님들에게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를 하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셀프인 서비스가 많아요. 그릴링 셀프, 물, 주류, 음료 다 셀프이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조금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는 손님들에게 더 가성비 있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차돌박이, 생삼돌박이, 주먹구이, 그리고 덜미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생삼돌박이랑 주먹구이는 생삼겹살 부위를 사용하고 있고, 돈차돌박이는 두항정과 볼살 마리 부위입니다. 이제 보통 고깃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홀에 최소 한 4명, 5명, 주방에 최소 3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1억 1천만 원 나오는데도 주방에 2.5명, 그리고 홀에 1.5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16%에서 18% 정도밖에 안 나오고, 또 원재료율은 저희가 한 30%에서 많아도 한 35%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바쁠 때는 조금 힘든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고깃집에 비해서는 저희가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풀타임 1명 그리고 파트타임 1명 이렇게 충분합니다. 맛은 이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 어디를 가도 맛없으면 솔직히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딜 가도 요새는 맛은 기본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맛이 어느 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청결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고객이고 어떤 맛집을 갔을 때 아니면 뭐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저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비싼 데는 못 가고, 근데 또 어쨌든 갔는데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청결이, 그러니까 지저분하거나 이러면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청결을 생각했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서비스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카페도 창업했었고 뭐 다른 음식점도 했었을 때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친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맛이, 제가 어떤 맛집을 갔을 때 뭐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하면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다. 이 돈박집을 창업을 하기 전에 다른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해볼까 하고서 직접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창업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가맹비, 교육비도 너무 비싸고 또 인테리어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는 인테리어에 그렇게 많은 힘을 주지는 않았어요. 따로 도배라든가 어떤 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바르고 이제 철사만 이렇게 덧대고, 기둥 같은 경우도 시멘트를 바른 다음에 저희가 쇠망치로 때려 부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덧대거나 이런기보다는 조금 레트로풍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컨셉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에서 조금 많이 절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고깃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께서 가장 큰 고충이 인력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바 고용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안 나와버리고, 홀에 한 4명, 5명 이렇게 필요한데 그 중에 2명 안 나와버리고 이러면 너무 큰 타격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최대한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제 숯을 쓰는 고깃집에서는 숯을 관리하는 인력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력이 저희는 필요 없다 보니까 또 인력 관리에 한 번 더 용이하게 되고, 주방 업무를 굉장히 단순하게 짜놨어요. 그래서 정말 요리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뭐 한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면 다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짜놨다 보니까 새로운 알바가 오더라도 그냥 뭐 한 몇 시간이면 바로 알려주고 일을 바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짜놨다 보니까 인력 관리 그리고 인건비에서 많이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재료율은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장 몇 그램은 원가가 얼마 정도 쳐지는 거고, 고기가 160g에 얼마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세세하게 다 원가 계산을 해서 원재료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구조를 짜놔야 다른 점주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창업을 하신 후에 높은 마진율로 인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30대에서 40대 주부분들을 타겟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지금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너무 다양해요.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보다는 저희는 주거 상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골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께서 퇴근하고 오셔서 가족 단위 분들도 많이 오시고, 부부분들 정말 많이 오시고요. 20대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일주일에 뭐 6번, 7번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은 60대 이상 분들이 많으세요. 요새는 이제 재밌는 말로 선택장애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선택장애를 없앨 수 있게끔 딱 2인 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뭐 찌개, 그리고 냉면, 고기, 그리고 636 김밥까지 같이 나오는 메뉴이다 보니까 딱 두 분에서 오시면은 대부분 2인 세트를 거의 한 80% 비율로 시키시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50대 분들, 60대 분들은 단품을 많이 시키세요. 돼지 모듬 반판, 그리고 돼지 모듬 한 판,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반판은 640g에 29,9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건 점주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을 했다 보니까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서 남는 거는 10%도 안 남고, 이런 구조들을 정말 몸소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브랜드는 정말 좀 우리 점주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가짐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부담 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고깃집 창업한다면은 정말 막 최소 2억, 3억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많이 저렴한 금액에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 매출 한 1억 이렇게 나오면 정산되는 금액이 뭐 배달 전문점이 한 35% 떼고서 65% 정도만 정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 진짜 한 2%만 떼고서 다 그대로 정산이 되니까 이 입금되는 금액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성공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큰 돈을 벌어보고 또 망해도 보고 이런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돈을 많이 벌 때는 정말 그만큼 열심히 일도 하고 계속 짬을 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돈이 많이 벌리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는 순간에 자만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정말 많이 벌렸을 때 자만을 해서 집으로만 월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집에도 살아봤고요.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돈이 정말 많이 벌릴 때 그때가 가장 절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냠냠족발을 운영을 하면서는 어떤 뭐 가맹점 수라든지 이런 정확한 수치적인 목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으나, 이번 돈박집을 운영을 하면서는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진짜 점주님들한테 제 모든 지식과 어떤 뭐 마케팅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손님 응대 방법이라든지 제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점주님도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 본사도 탄탄해지는 그런 본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어떤 실수들을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정말 더욱더 멋진 브랜드, 더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